뭐? 라면 봉지 접어서 버리면 과태료 맞는다고?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따라가기. 안녕하세요. 저희는 엄마를 위해서 정보를 만드는 유튜브 정보 채널 따라가기입니다. 오늘은 자칫 헷갈리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법, 분리수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이, 나 분리수거 도사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2024년에 또 바뀌는 분리배출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기와 찬찬히 알아보세요. 따라가기 1. 먹는 내용물이 들어있어야 투명 페트병. 2024년부터는 페트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페트병이 아닙니다. 먹는 것이 들어있었던 페트병은 투명 페트병으로 분류되고 그 외 나머지 화학적인 내용물이 담겼던 페트병은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일반 생수병은 비닐을 제거해서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투명 페트병으로 분리배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샴푸, 손세정제, 세제 등 못 먹는 것들, 화학제품을 담았던 통은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먹는 것, 못 먹는 것 기준으로 투명 페트병이 되기도 하고 플라스틱 재활용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 2024년부터 바뀌는 이 기준 꼭 참고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렇게 자주 바뀌어서 헷갈리는 분리배출 기준을 알아볼게요. 2. 헷갈리는 분리배출 기준 체크. 음식물이 묻어있는 종이는 일반 쓰레기. 이제는 모두 다 아시죠? 음식물, 기름만 묻어있어도 재활용이 어려워요. 기름으로 오염된 종이는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합니다. 접어서 버리는 것, 안 돼요. 라면이나 과자 봉지를 딱지처럼 접으시는 경우 많으시죠? 하지만 그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이 아니에요. 접어서 버리면 무게가 늘어나 선별 과정에서 재활용 기계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쭉쭉 펴서 버려주세요. 그리고 라면 봉지를 딱지로 접어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과태료 대상이니 명심 또 명심. 고추장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기준은 보통 사료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기준이 나뉜다고 하는데요. 그럼 고추장은 먹는 건데 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지?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그건 염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된장, 고추장, 춘장과 같은 장류는 염도가 너무 높아서 동물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고 그렇기 때문에 김치와 같은 양념된 음식은 최대한 헹궈서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껍질도 기준이 있다? 수박 껍질을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수박 껍질은 잘게 잘라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반면에 파인애플 껍질은 일반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수박, 멜론, 귤, 바나나, 복숭아, 사과의 껍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합니다. 수박과 멜론 껍질은 얼핏 생각하면 단단해 일반 쓰레기로 생각하기 쉽지만 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잘게 잘라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호두, 파인애플, 복숭아씨, 밤처럼 단단한 껍질들은 너무 단단해 기계가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식물 뿌리 부분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섬유질이 너무 많아 분해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답니다. 고춧가루는 일반 쓰레기, 밀가루는 음식물 쓰레기. 가루라고 다 음식물 쓰레기는 아닙니다. 고춧가루처럼 매운 성분이 들어있어 가축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밀가루처럼 매운 성분이 없는 이런 가루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엄마를 위해 정보를 만드는 유튜브 정보 채널 따라가기. 오늘은 분리배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어요. 우리나라 분리배출 너무도 복잡해서 헷갈리는 부분도 많지만 세 가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1. 동물의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가? 2. 음식물이 묻어있는가? 3. 화학적 물질이 묻어있는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조금은 간단하게 기억나지 않으실까요? 조금만 노력하고 기억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어요. 항상 어머니들을 응원해요. 따라가기.